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저희가 최근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에서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광고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진행했습니다. 어떤 광고를 진행했냐? 내용을 이렇게 쭉 길게 썼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희 페이지에는 간접 광고와 직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이 할 예정이니 그게 싫으신 분은 구독을 취소해 주세요. 언팔을 해 주세요. 라고 썼습니다. 더 나아가 그게 광고가 돌아갈 때는 이게 차단이 가능해요. 이 페이지 게시물 영원히 안 보이기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는 차단은 안 되고 언팔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지의 내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정중하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저희가 공손히 차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서 몇백만 원어치를 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그냥 그림도 없고 무슨 동영상도 없고 텍스트만 써있는 글에 여러분 좋아요가 1000개가 찍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생 공부에 저희가 이제 페이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서 좋아요가 1000개도 넘게 찍혔습니다. 어떤 거에서요? 그냥 글만 주르륵 써놓은 거에서. 그러니까 저희를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그 비이성 집단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체인 마케팅을 한다, 이게 불법 마케팅이라는데 개소리죠? 전혀 아주 매우 합법적인 마케팅이고 아주 떳떳하고 아주 똑똑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팔 운동 캠페인을 하자 그러는데 일단은 무능력해서 그 효과도 없었고, 왜냐면 저희는 그거를 그냥 딱히 냅둔 게 뭐냐면은 되게 좋아요. 그런 내용을 듣고 어차피 언팔을 하실 분들은 저희 책을 안 사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잠재적 저희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이 저희 페이지를 팔로잉하면 손해입니다. 왜? 그런 분들은 네이티브 애드나 인포머티브 애드가 들어갈 때 문해력이 낮은 분도 많고 그래서 악플을 답니다. 잠재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팔을 하는 게 좋고, 심지어 언팔보다는 그분들이 가능하면 저희 채널을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차단해 주는 게 좋아서 저희는 아예 대놓고 요번에 필터링 아웃을 하자. 조금 더 안티 프레질해지자. 프레질한 사람들을 제거해서 프레질리티 스펙트럼을 안티 프레질로 더 옮기자 라고 해서 저희도 오늘 몇백만 원을 써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과연 몇 명이나 언팔을 하고 이 내용을 원치 않습니다, 차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적었을까요? 언팔은 사실상 그냥 평소에 저희 그냥 평균값이 있거든요. 언팔과 팔로잉에 대한. 그래서 사실상 없었고, 두 분이 이 내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떤 분들이냐? 그 비이성 집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손하게 차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마케팅은 아주 좋은 마케팅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단순히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많이 때린다고, 네이티브 애드를 많이 한다고, 인포머티브 애드를 많이 한다고 책이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유명한 페이지가 있죠. 카드 뉴스로 책을 많이 팔았던 페이지가 있습니다. 광고도 한 달에 8개씩, 많을 때는 10개 정도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그 페이지에서 초반에 책을 엄청 팔아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바이럴은 많이 됐지만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평균 성인이 책을 1년에 3권에서 5권 정도밖에 안 사요. 근데 혹해서 한 권 사고, 혹해서 한 권 사고, 혹해서 3권 샀는데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을까요? 매주 광고가 나오는데 과연 그거를 독자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책의 퀄리티 보증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쓰레기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광고를 받아서 하니까 쓰레기 책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버로 이제 베스트셀러 마케팅 효과가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 유명 채널에서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첫날 1위를 찍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0위 근처도 못 가는 책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쪽 구독자층이 독서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는 그 페이스북 그 이응 페이지보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게 잘 나가는 저희보다 70만 80만이 채널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팬덤도 약하지만
저희는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구독자가 일단 똑똑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책을 추천하려면은 북큐레이터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북큐레이터를 하려면은 다독을 해야 되고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문해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건 저는 못해요. 우리 누가 하고 있죠? His English name is Alpha. First name is Alpha. Family name is Go. Alpha Go. Korean name is 영성고. 영성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데이터 정량화해서 해서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포절 단계에 있는 거는 알고리즘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원서 책은 있지만 아직 출간이 안 된 거는 리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알고리즘으로 판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암묵지로 다 읽어야 돼요. 프로포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작가가 기존에 썼던 책들을 알고리즘 점수로 때려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도움이 매우 많이 되죠. 이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죠? 저희는 앞으로 간접 광고를 할 거고 책을 많이 더 추천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1년에 50권 정도 할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50권 정도 될까? 아니면 한 25권에서 50권 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졸꾸러기 기준이 한 달에 2권이니까 정량적으로 24권 정도는 진짜 초특급 양서만 뽑아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 홍보에는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특히 저희는 이제 또 유튜브로 많이 이제 축이 넘어왔죠. 페이스북보다는. 페이스북에는 어떤 우리가 느낀 관점을 공유한다면은, 유튜브에는 강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사회과학 서적은 저랑 고 작가님이 이해한 만큼의 강의, 아니면 작가한테 질문을 보내고 그 한국 독자들이 받는 답변, 그다음에 우리 PD분들이 느끼는 느끼고 깨달은 점,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관점, 저희가 느낀 관점, 뭐 이런 거를 공유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랑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에 왜 저희가 다른 데보다 유독 잘하냐? 왜냐면은 저희는 일단은 퀄리티 컨트롤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이랑 책을 같이 읽잖아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어떤 환경이죠? 빡독이든 싱큐베이션이든 영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주든 여러분이 읽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함께 할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성 약간 이상한 집단이 뭐 언팔 운동이 아니라 저희는 대놓고 저희 돈을 몇백만 원 써가면서 우리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구독 취소를 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입만 나불나불 키보드만 타닥타닥 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한테도 제가 바라는 게 뭐죠?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써보고 거기서 지적 자위를 하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써보는 거는 실천의 최소한의 행위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내 삶을 이걸로 어떻게 성장시킬까, 실제로 적용해보고 치열한 고민을 해보게 하는 게 저희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랑 약속을 하냐, 프로포절 단계에서 싼 거는 예를 들어 작가가 미치셔갖고 책이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7점부터는 선택적 추천이라 그러거든요. 7점짜리 책이 나왔다. 우리는 분명히 프로포절 단계에서 좋은 책이 나올 거라고 믿었지만 7점짜리 책이 나왔다. 그러면 이 책은 드랍시킵니다. 계약상 출판을 해야 되지만 아예 홍보를 안 합니다. 그냥 계약이기 때문에 출판만 해주고 아예 홍보를 1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돈을 손해를 봐가면서도 여러분과 지키고 싶은 약속이고, 저희가 오래 롱런할 수 있는 퀄리티 컨트롤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저는 고 작가님이랑 빡독 X를 늘려서 여러분이 더 책을 읽는 거를 졸고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웬만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조잘조잘되는 걸 넘어가는데, 제가 진짜 빡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서 진짜 가평 잣도 모르는 분들이 저희가 출판 시장을 교란한대요. 이제 그 말을 이제 따져볼게요. 그분들은 과연 출판 시장을 얼마나 아시죠? 그 말을 이렇게 나불나불 거리시는 분들. 작년보다 올해 출판 시장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아시나요? 숫자로?
작가들이 인세를 받는 구조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나라 번역가가 진짜 번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번역가한테 돈 지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유통 SCN 구조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시나요? 저희 출판사처럼 작가한테 팔리면 6개월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라 책을 찍을 때마다 작가는 최약자니까 선인세로 다 줘서 조금이라도 집필 활동에 더 집중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을까요? 이 정도 하는 출판사 있나요, 우리나라에?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저희보다 무료 보완제 개념으로 독자랑 더 소통 많이 한 사람 있나요? 작가 중에 저보다 독자를 더 많이 만나본 사람이 1대1로 많이 만나서 우리나라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10손가락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강연까지 하면 솔직히 뭐 제가 볼 때 사실상 뭐 탑10은 확실한 것 같고 1대1로요. 1대1로. 1대1로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저희한테 이권이 1도 안 떨어지는데 좋은 책이라고 무료로 저희만큼 홍보한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 목표가 뭐냐면은 정량적으로 출판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비이성 집단들 저희 댓글 한번 보셨나요? 박사님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작가님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빡독해서 책을 완독 처음 해봤습니다. 책을 인계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취업했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요. 분명히 좋은 독서 그룹도 있고 많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비영리 집단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비영리 집단이 아니라 영리 집단이에요. 저희는 영리 집단에서 반사회공헌 스타일의 무료 보완제를 뿌리는 겁니다. 왜? 그게 저희한테 이득이 되고 독자한테 이득이 되고 작가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뭐죠? 윈윈윈입니다. 저희만큼 고민 많이 해보셨나요? 출판 시장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교란을 얘기하시는 거죠? 충분히 출판 시장에 대해 우리가 교란한다고 주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출판 시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건 뭐냐면은 경제에 기흙도 모르는 사람이 경제 잘 돌아간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안 사준다? 그게 왜 안 사주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삼성이 뭐 나쁜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은 수율로 먹고 사는 사업이라 갖고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주는 건데 마치 삼성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버린 것 마냥 막 매스미디어에서 보도하는데 기자 자체가 문해력이 딸려서 그럽니다. 예? 뭘 아신다고? 솔직하게 제가 하나 요 비이성 집단이 나대니까 살짝 또 거기에 발을 얹어서 그 비이성 집단에는 가입은 안 했지만 저를 까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까신 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학계에 계신 분인데 최근에 이거는 소문이에요. 팩트는 아닙니다. 검찰에 기소됐다가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나불나불대는 곳입니다. 예? 과연 출판에 대해 뭘 안다고? 과연 책은 사서 읽으시나요? 저는 오늘 교보문고 사서 보는 거 보니까 요즘에 조금 덜 사갖고 한 달에 7권은 사서 보던데요. 저는 보통 한 달에 10권 정도는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사서 보는 것까지 하니까 읽는 거는 50권에서 100권 정도는 확실한 것 같고 사는 거는 150권씩 삽니다. 여러분이 과연 출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하셨나요? 어떤 공헌을 하셨나요? 책 기부는 해보셨나요? 저희보다 책 기부를 많이 해보셨나요? 저희는 취약계층이 요청하면 책 무료로 다 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꾸러기 여러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있고 정직하면은 떳떳하게 똑똑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빡독 X 하면 그거 땅 파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연말에 무료경환 하면 땅 파면 나올까요? 기부 땅 파서 할까요? 저희는 왜 SNS 마케팅을 더 잘해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뭘 더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그럼 그 돈을 끌어올까요? 저희가 뭔가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익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거를 재가공해서 똑똑한 형태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고객을 더 튼튼하게 우량 고객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객이 죽으면 저희도 죽습니다. 졸꾸러기 여러분이 죽으면 저도 죽는 거예요. 예? 우린 이렇게 하나인 유기체입니다. 근데 뭘 안다고 출판 시장을 교란한다 그러고 예? 너무 답답하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 졸꾸러기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하는 뭐 네이티브 애드가 싫고 인포메이트 애드가 싫다 구독 취소하세요. 왜? 저는 왜 그걸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해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책 읽으세요. 거기 비이성 집단의 독서 많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도 문해력이 저기 지하실 밑에 창고 밑에 있어요. 그 창고 밑에 또 비밀 창고 밑에, 밑에 금고 안에 있어요. 아주 깜깜한 곳에 있죠. 책을 백날 읽어봤자 헛읽는 거예요. 헛똑똑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앞으로도 고 작가님이랑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직원분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졸벤저스, 그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더 똑똑하게, 더 떳떳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살면서 제가 잘못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분들한테 사죄하고 만회하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는 아주 잘하고 있고 아직 부족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윤이 더 많이 생기면 뭐부터 할 건지 아세요? 번역료부터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110%거든요. 120%, 130%, 200%까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번역 지원비도 인센티브 제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메이저 출판사랑 관계가 있어서 돈을 많이 받는 번역가들이 아니라 진짜 신예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더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올바르게 선인세를 지급하고 더 많은 독서 무료 보완제를 뿌릴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무료 보완제 컨텐츠 중에서도 작가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고,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미국 작가분들을 직접 한국으로 초대해서 졸꾸러기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다 뭐 비행기 값은 종이 비행기로 보낼까요? 네? 고무동력기 타고 오시게 할까요? 당연히 비즈니스 클래스 뽑아서 보내드려야 되죠. 그래서 또 네트워크를 만들 거고, 저희는 미국으로 그분들과 느슨한 유대를 가지면서 진출하면서 외화벌이에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리는 빅픽처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구독 취소를 독자에게 유료 광고로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중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예? 대중이 바본데, 대중이 바보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경제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그걸 뭐 대통령 혼자 할까요? 엘리트들이 할까요? 다 대중이 해내는 겁니다. 왜 대중이 바보가 아니냐? 예? 결국 확률적으로 평균 회귀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죠? 퀄리티 컨트롤에 실패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죠? 그럼 대중은 그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회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잘 나가는 뭐 유튜버가 어떻게 됐죠? 200만 근처 갈 뻔하다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구독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가 잘하는 방법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안 빼고 감소하고 있어요. 뭐죠? 평균 회귀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실력에 맞게 수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평균 회귀가 일어나죠? 일찍 시작한 거를 철석같이 실력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왜 자기는 못 일어서죠? 모순 아닌가요? 예? 여러분, 대중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그 비이성 집단은 자기네는 똑똑하고 지금 결국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500명만 똑똑하고 대중은 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중은 무지하고 병신 같아서 계몽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서 깨십시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중은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역사가 증명을 했고, 인류는 벌써 이만큼 발전한 게 대중을 통해서 발전했지 엘리트만 해서 발전했다? 헛소리입니다. 예? 헛소리예요. 엘리트도 어디서 나오는 거죠? 대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엘리트도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실력을 올려야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누군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 여러분 꿈 깨셔야 됩니다. 결국엔 우리나라는 누가 구하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잘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선봉에 누가 서기를 원하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이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업고 가고, 때로는 멱살 잡고 가고, 안 되면 술에 태워서 가고, 필요하면 덤프트럭 끌고 오고, 안 되면 비행기 태워갈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떳떳하게 똑똑하게 여러분과 손 잡고 함께 나아갈 겁니다. 진심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졸꾸러기 화이팅! 졸꾸! 또 만나요.